어깨 길이가 평균인데 머리 목이 길면 어깨가 좁아 보이나요? 당연하죠. 예. 목이 길면 어깨가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여자 연예인 분들 중에서 되게 예쁘신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그런 비율에서 약간 좀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특징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팔다리가 짧고 이런 분들은 워낙 흔하니까 우리 눈에도 흔하니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 다리가 길다, 좋겠다, 저 사람 다리가 짧구나, 나랑 비슷하네, 그냥 이런 생각만 갖지. 근데 어 목이 너무 길어, 근데 얼굴도 너무 작아, 근데 어깨가 좁아, 이러면은 좀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사실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여자라면. 남자라면 이제 어깨라도 존나 키우면 되는데, 어깨 넓이 40cm인데 목도 존나 김. 어깨도 좁네. 나 지은 니은 길어서 어깨 넓이는 평균 이상인데 지은 니은 좁아 보여서 스트레스임. 음. 근데 남자는 해결법이 있어. 어깨를 키우면 돼. 아니, 어깨는 40인데 목이 길어서 이거 뭔 소리야? 어깨도 좁잖아, 그럼. 뭐 어깨가 뭐 48cm인데 목이 길어서 안 넓어 보임 뭐 이런 모르겠는데. 그 내가 요즘 옆에 이제 노는 키보드가 있어서 자주 보여드리는데, 요게 이제 어깨가 어깨 넓은지 안 넓은지 알아보는 그 잣대 중에 하나인 그 숫자 10키가 달려 있는 키보드입니다. 뭐 이런 새끼가 저 어깨는 넓은데 목이 길고 대가리가 커서 어깨가 좁아 보여 뭐 이런 모르겠는데, 어깨 40으로 무슨 어깨 40이 말대꾸? 농담입니다. 어깨 40이든 50이든 말대꾸 할 수 있죠. 근데 어깨 운동 안 하고 45 정도면 50 넘기기 가능해? 사람에 따라 달라.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고, 되는 애가 더 많긴 해. 그러니까 저런 질문들도 이제 초보자니까 하는 질문인데, 같아서 보기 좋아. 김목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돈을 많이 해주시네. 그 초보자분들이니까 저런 질문을 많이 하고,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런 질문 올라오면은 최근에는 이제 욕을 많이 했었는데, 나는 3대 사랑하네. 트위치로 옮기고 나서 운동을 안 하는 분들, 처음 해오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니까 당분간 조금 공손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어깨가 지금 35밖에 안 되는데 어깨 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지금 어깨가 45cm인데 존나 열심히 해도 한 48에서 한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어요. 해봐야 알아. 근데 일반론적으로 5cm 정도는 애지간하면 다 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남자들 어깨 한 평균이 그래도 한 40에서 42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cm라고 치면 45에서 47, 요 정도면 어깨 넓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헬스 기준으로는 50cm는 돼야지 어깨 넓다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고, 헬스가 아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47, 8cm면 어깨 넓다 소리 들을 수 있죠. 만약에 헬스 기준으로 쟤 진짜 어깨는 진짜 좋다 이런 얘기 들으려면 아무래도 한 55까지는 가줘야겠죠. 그리고 저 새끼 뭐하는 새끼지 싶으려면 60까지 가줘야 되고, 뭐 줄리엔강 아저씨면 60까지 가겠죠. 견갑이 유연해서 팔 많이 뽑히는 사람들 있더라. 그렇죠. 이것도 이제 좀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원래 어깨 위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목이 좀 긴 편이에요.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 제 목이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뒤에 공간이 있어요. 턱 뒤에 공간이 있어요. 제가 턱이 워낙 커가지고 목을 다 가리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목이 좀 가늘고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어깨 높이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상견형에 가까운 어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행히 저는 좀 견갑이나 어깨가 옛날에 좀 많이, 지금은 좀 많이 안 그렇지만 옛날엔 좀 많이 유연해서, 이 유연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철봉에 매달렸는데 여기 팔꿈치가 정수리보다 이렇게 좀 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철봉에 매달리면 팔꿈치가 정수리보다 이렇게 훨씬 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팔 길이도 중요하고 어깨 너비도 중요하지만 이 견갑이
얼마나 유연하게 잘 빠지냐.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NBA 선수들 보면은 거의 뭐 고무고무 수준으로 이제 이게 빠져서 올라갑니다. 이것처럼 이 상하로 이렇게 빠지는 이것처럼 어깨가 좌우로도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견갑의 가동성 혹은 뭐 어깨의 모양 다양하게 이거를 결정 짓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어깨가 좁은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헬스를 했을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그때 같이 헬스를 하던 친구들이 어깨 좁다고 놀리고 어깨 처졌다고 놀렸어요. 원래 상견형도 아니었어요. 근데 후천적으로 제가 노력을 해서 이게 싫어서 커 보이고 싶어서 강해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진짜 강하다보다는 강해 보이고 싶어서 억지로 이제 견갑을 많이 빼고 어깨도 좀 이렇게 자꾸 상견형 어깨처럼 보이게 포지셔닝을 해서 지금의 어깨처럼 된 거예요. 이게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았을 때 강해 보이는 거지 실제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어깨가 타고나게 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면 다 돼요? 이 얘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됩니다. 그럼 제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 몸 중에서 사실 나는 등 어깨 운동 열심히 조져봐라. 이후엔 재능 차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깨 운동보다 등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바디빌더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크로스피터들에 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한 쪽에 속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저라도 제가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등 운동을 할 때는 턱걸이를 100개를 하고 등 운동을 시작했어요. 턱걸이를 보통 뭐 잘 땡길 때는 초반 세트 때는 15개씩 후반으로 갈수록 10개에 가까워지게 해가지고 뭐 한 7, 8세트 정도 해서 100개를 채웠고 좀 체중이 좀 늘었을 때도 10개, 10세트 정도를 하고 나서 등 운동을 시작했어요. 턱걸이 10개, 10세트 하고 나서 래플다운 가서 손잡이마다 바꿔가면서 3, 4세트씩 한 4가지 정도 손 모양 바꾸면서 뭐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잡고 바꿔가면서 또 3, 4세트씩 한 4가지 정도 하고 바벨 로우하고 덤벨 로우하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하고 그러니까 등 운동만 한 30세트 이상 이렇게 조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깨가 커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 그리고 나를 원래 알던 친구들은 어깨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나중에 나는 귀찮아져. 야 어깨 어떻게 넓어냐 어깨. 근데 얘기를 해요. 턱걸이 100개를 해. 그럼 친구들이 그러죠. 턱걸이 100개를 어떻게 해? 처음엔 못 하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뭐 하루에 한 30개 하겠죠. 열심히 좀 노력하다 보면 하루에 50개 하겠죠. 나중에 하다 보면 하루에 100개를 할 수 있게 돼요. 하루에 1시간에 100개 뭐 30분에 100개 이게 아니고 하루에 100개. 그러다 보면은 그 100개를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1시간 안에 100개가 되고 나중에는 30분 안에 되고 나중에는 10분 안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다 빼놓고 그냥 어떤 특별한 치트키를 얻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하면 어깨 넓어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도 운동 영상 관련해서 조회수가 높은 거는 전부 다 방법론에 관한 겁니다. 전부 다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많은 게 뭐 당신의 어깨 운동은 잘못됐습니다. 어깨 운동 여태까지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어깨 운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슴 운동해야 사각가슴이 나옵니다. 뭐 이런 등등등등 방법론만 오지게 얘기해. 근데 제가 단언하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식을 습득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도 중독이 돼요. 지식 습득도 중독이 돼버려. 그냥 내가 이걸 수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학습하고 그걸 찍먹하는 거에 중독이 돼서 그 짓거리만 몇 년 동안 해. 이게 보통 게임 불감증 같은 데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때 플스 게임이랑 스팀 게임을 하지도 않는 거를 존나게 사는 거야. 할인한다 그러면 사고 할인한다 그러면 사. 일단 깔어.
한 10분 15분에 길어봤자 한 30분에 이 게임 괜찮네 다음에 해야지 킵. 이 게임 괜찮네 다음에 해야지 킵. 시간이 지날수록 게임이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게임 하나 엄마 아빠가 사주면은 친구가 하나 빌려주면은 3달 동안 그 게임만 주구장창 주야장창 쳐잡고 있을 때가 게임 훨씬 재밌었어. 물론 상황, 나이, 뭐 집중력 뭐 이런 등등등등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이게 찍먹을 자꾸 해버릇을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뭐든 하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파고 드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운동 방법을 택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면, 내가 2분할을 택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면, 내가 4분할을 택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내게 되고 재미도 있고 성장도 하고 이러면서 다른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 수가 있게 돼. 근데 찍먹만 계속하면 나의 기준이 전혀 없고 이 방법이 옳은지 안 옳은지 다른 사람이 계속 정해줘. 이 사람 유튜브 가면 이게 틀렸대. 저 사람 유튜브 가면 이게 맞았대. 나는 그 기준이 없어. 몰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 말 들었다가 다음엔 제 말 들었다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지식은 존나게 쌓여 있어. 헛지식. 남들 운동하는 거 보면 훈수는 오지게도. 이렇게 운동을 3년 5년을 해.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그냥 나 어렸을 때 운동할 때 아무것도 또 몰라가지고 관장형 헬스장 가서 관장님이 그냥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하라 그러길래 100번 하고 와가지고 랩풀다운 알려주길래 랩풀다운 막 10세트 하고 벤치프레스 알려주길래 신나가지고 벤치프레스 막 15세트 20세트 하고 이때가 몸 훨씬 잘 컸어. 물론 그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태도로 현대의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빨리 몸이 좋아지긴 합니다. 그럼 랩풀다운 한 종목만 30세트 조져도 돼? 되지. 안 되지 않지. 자세가 이상하지 않다면. 안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그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야. 지금 확실히 운동 기구가 좋아졌고 운동 트렌드가 아니고 운동에 대한 기술 같은 게 널리 알려지고 퍼졌고 더 나은 기술들이 알려지고 있고 영양 좋아졌고 보충제 닭가슴살 이런 거 등등등 좋아졌잖아. 몸을 만들기에 좋은 여건이 엄청 많잖아. 이거를 잘 먹는 애들은 몸이 정말 좋아지는 거고요. 이걸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찍먹하고 여기 휘둘려 저기 휘둘려 제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계속 찍먹만 하는 애들은 이 좋은 환경에서 옛날보다 몸을 더 못 만들어.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도 제가 어떤 걸 많이 추천하죠? 그냥 네 좋아하는 거 하세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 생체 딸 때 배웠던 거 책에 나오는 거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뭐 점진적 과부하 어쩌고 저쩌고 뭐 몇 분할이 초보자 때는 좋고 뭐 대근육은 몇 가지 운동 몇 세트 소근육은 몇 가지 운동 몇 세트. 요즘에는 제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 까고 자기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재밌는 게 일단 뭐가 하나가 있어야 헬스장에 정이 붙어. 운동 싫어하는 사람 기준입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어차피 정 붙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동을 잘하지 않아. 몸이 좋지도 않아. 근데 내가 턱걸이 하나는 기가 막히게 땡겨. 멸치 새끼여가지고. 헬스장 가면 그럼 턱걸이 땡기는 맛으로 다니는 거야. 그럼 내가 어거지로 5분할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는 턱걸이만 하고 다음 날은 가슴을 해. 하루는 또 턱걸이를 하고 다음 날은 다리를 해. 하루는 턱걸이를 하고 다음 날은 어깨를 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나도 진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몸 못 만드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몸 작살나는 줄 알았어. 작살나긴커녕 그냥 턱걸이만 존나 잘해지는 거야. 그냥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효율이 떨어진다? 그거 얼만큼인데 이 개미 오줌만큼. 바디빌더들은 이게 중요하죠. 바디빌더들은 10년 동안 몸을 만들어서 무대에 나가서 경쟁을 해야 돼. 그 10년 중에서 하루하루의 개미 오줌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디빌더들한테는 그 조그마한 차이가 결과를 다 만들어내. 일반인 생활체육인들한테는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
그럼 그렇게 만약에 내가 턱걸이를 오지게 당겨서 진짜 등신이 됐어. 등 하나는 기가 막혀. 그러고 나면 헬스장이 재밌어. 헬스장이 편해. 그러면 이제 내가 초급자의 마음으로 가슴도 한번 파보고 어깨도 한번 파보고 기분 나쁘면 가서 턱걸이 한번 당기고 이게 되는 거야. 근데 헬스장을 처음 가고 운동을 존나 하기 싫고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거의 그냥 고문당하러 헬스장 가는 그런 애야. 근데 꾸역꾸역 남들 하니까 3분할 4분할 따라하고 대근육 4가지 운동 5세트씩 소근육 3가지 운동 4세트씩 그거 다 지켜가면서 하고 먹기도 싫은 닭가슴살 계속 처먹고 막 이지랄을 해. 3개월을 버티겠냐고 그게. 2달도 못 버텨요 그거. 그냥 그만두지. 재미도 없으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게 틀리지만 않다면. 틀린 건 안 돼. 잘못된 건 안 돼. 이런 얘기 있잖아. 운동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오답은 안 돼요. 근데 너만의 정답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일주일에 3번씩 하체 운동할래.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일주일에 4일씩 턱걸이 할래. 왜냐면 턱걸이가 재밌으니까. 하시면 돼.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문제의식을 느껴. 내가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몸이 밸런스가 안 맞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랫가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윗가슴이 비었네. 그렇게 문제가 느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세요. 윗가슴 키우는 법을 그때 가서 찾아봐. 안 늦어. 그리고 윗가슴을 만들어. 존나 재밌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래 하체 운동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친구 따라서 저기 학교에서 등산부도 한번 들었다가 등산이 너무 싫더라고. 나는 등산이 나한테 안 맞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하체가 약한 거야. 선천적으로. 제가 선천적으로 달리기가 빠르고 민첩하고 이런 게 하체가 가벼워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코어 힘에 비해서 하체가 가벼웠어요. 그래서 잘 뛰어댕겼어요. 민첩했고. 그 대신 하체 근력이 약하니까 무산소성 하체 운동이 지속되는 걸 못했어. 계단 올라가기, 등산 이런 것들. 100m 달리기, 50m 달리기는 존내 빨랐어. 원래 단거리는 상체로 달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헬스를 시작했을 때도 하체 운동이 존나 싫었어. 턱걸이 재밌었어. 벤치프레스 재밌었어. 왜? 등 잘 나오고 가슴 잘 나오니까. 나중에 어깨는 괴로워서 처음엔 싫어했다가 나중에 어깨 넓어지고 나니까 어깨도 재밌어. 어깨 좋다는 소리 계속 들으니까. 사실은 나는 어깨가 넓은 거지 삼각근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깨 좋다고 얘기하지 보통 옛날에는 삼각근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어깨 넓으면 어깨 좋네 이러니까 기분 좋아서 어깨 운동 열심히 하고 이랬단 말이야. 하체는 싫어했어. 그러다가 제가 하체 운동에 재미를 느끼게 된 게 하체가 중량이 뚫리는 거야.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하체 운동을 처음으로 열심히 했던 게 아마도 26살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 OXO라는 훈련을 알게 되고 OXO로 스쿼트를 하니까 할만한 거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운동 해본 분들 아시겠지만 하체 운동을 10번 10세트 하는 게 더 힘듭니다. OXO보다. 무게가 더 가벼워져도. 무게가 더 가벼워져도 15개 10세트 하는 게 더 힘듭니다. 무게가 더 가벼워져도 20개 10세트 하는 게 더 힘듭니다. 하체는 괴로워요. 아파.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 숨도 차. 그럴 바에 차라리 5개 5세트가 쉬워. 그럴 바에 차라리 3개 3세트가 쉬워. 무겁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체의 근지구력이 많이 약하니까 OXO가 나한테 잘 맞았어.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를 OXO를 했어요. 제 동생하고 같이. 스트렝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사실 그걸 스트렝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에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 인생의 첫 스트렝스 프로그램은 OXO였고 제 동생이랑 그걸 같이 돌렸는데 원래 100kg 정도 할 수 있었던 5회 중량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110kg OXO가 되고 120kg OXO가 되고 130kg OXO까지도 굉장히 빨리 올라갔어요. 재밌는 거야. 나중에 1RM을 재보니까 스쿼트가 막 140이 되고 145가 되고 막 이러는 거야. 조금 더 열심히 훈련하니까 스쿼트가 150, 160이 뚫리는 거야. 제가 스쿼트 170이 뚫렸을 때 벤치 100 뚫렸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거든요. 보통 벤치 100 뚫리는 게 헬스 역사상 중량에 있어서는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해요. 보통 벤치 100 뚫리는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쿼트 160에서 너무 오래 정체돼 있었어. 그래서 어느 날 그
완전히 주저앉는 스쿼트로 170이 처음 뚫린 날이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거의 소리를 지를 뻔할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하체가 재밌는 거야. 그 이후로 저는 이제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고 여성 전용 체육관을 하면서는 맨몸 스쿼트 같은 걸로 막 하루에 수백 개 막 1000개 이상 또 막 하고 이러면서 이제 스쿼트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졌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운동 강의 영상을 올릴 때도 가장 처음 올린 게 스쿼트였고. 그러니까 잘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재능 같은 거 얘기를 할 때도 절대 빼놓지 않는 얘기가 뭐죠? 운동에 재능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애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면서 야 나도 하기 싫은데 힘든데 참고 하는 거야. 운동 싫어하고 못하는 새끼는 너보다 10배는 더 싫고 10배는 더 힘들어. 네가 공부 싫어하는 것처럼, 네가 노래 못 부르는 것처럼, 음치인 애가 노래방 가기 싫은 것처럼. 그러니까 재능은 없다, 노력이면 다 된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재능은 중요해.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과하게 할 때는 항상 자기 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몸에서 예전에 나지 않던 소리가 난다든지 가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느껴지지 않던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중량의 욕심을 특히 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중량이 확 뚫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스쿼트 170 뚫릴 때처럼 제가 벤치도 90에서 엄청 오래 정체되다가 90이 뚫리고 나니까 이제 120까지는 또 금방 뚫렸었거든요. 120에서 또 한참 정체되고 그때도 제가 한번 빵 뚫리고 났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원래 내가 예를 들어서 스쿼트 170을 한 세트를 해보고 들리면 드는 거고 안 들리면 깔리는 거다 생각을 하고 했어. 너무 쉽게 갑자기 들리는 날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막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날이 있어. 그날을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그날 부상을 많이 당해요. 난 오늘 목표가 170 뚫는 거였어. 너무 쉽게 들리는데? 이거 175 되는 거 아니야? 됨. 180 되는 거 아니야? 우지끈. 그럴 때 새로운 중량을 한번 성공하셨다면 기분이 좋게 집에 돌아가시고 회복을 충분히 하시고 또 그거 해보세요. 또 뚫려요. 또 충분히 회복하시고 또 해보세요. 또 뚫려요. 그러면은 3번 뚫을 수 있었어. 물론 한 5kg씩 뚫겠지만 높은 중량이면 한 2kg, 1kg씩 뚫겠지만 근데 그날 욕심 나가지고 옌병 떨다가 한 번 뚫고 우지끈. 그리고 가끔 그런 날도 있어요. 이것도 개인적인 팁인데 어느 날 평소보다 운동이 너무 안 나오는 날이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성향에 따라 달라요. 본인이 의지력이 강하다. 운동에 있어서.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 그럼 그냥 집에 가세요. 근데 본인이 운동에 있어서 의지력이 약하다.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 편이다. 참고 그냥 하세요.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 반대로 해서 부상을 또 당해요. 본인이 의지력이 개센 새끼야. 운동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애야. 열심히 훈련하는 애야. 오늘 왠지 너무 안 들려. 어거지로 해. 우지끈 부상. 몸이 어디가 왔다는 거거든. 오버트레이닝이 왔다는 거거든. 근데 그런 새끼들이 오히려 참고 해. 하기 싫어도 참고 해야지. 할 건 해야지 이러면서 해. 그러다가 부상당해. 제 친구 누구는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안 다치는데 그 새끼는 인자강이고 넌 아니잖아. 인자강들은 괜찮아. 그냥 해도 참고 해도. 안 다쳐 걔들은. 다쳐도 금방 회복해. 자 근데 반대로 본인이 운동에 대한 의지력이 약해. 운동하기 존나 싫어해. 무슨 어떤 조그만한 사유만 생겨도 운동을 안 나가고 싶은 상태야. 오늘 운동을 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돼. 멘탈 문제야 이 새끼야. 멘탈 문제야. 이런 애들은 주신여 뜨면 귀신같이 잘 들립니다. 이런 애들은 예쁜 여자 뜨면 귀신같이 운동 잘 돼요. 왜냐면 멘탈 문제였거든. 뭐 어쨌든 운동 팁 좀 드렸습니다. 오늘 거는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게 되게 많겠다. 경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 같더라. 네, 형한 종목 33
2세트 그렇게 하려 하면 10세트쯤 하면 힘 딸려서 중량 좀 줄이지 않아? 그렇지, 그냥 하는 거지.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었던 부위가 윗가슴이거든요. 지금도 윗가슴 없고 운동 열심히 할 때도 윗가슴은 약했어요. 제가 그때 이 윗가슴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중량질도 해보고 막 별짓걸 다 해봤어. 안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기술적인 문제 더하기 유전적인 문제인 건데, 그때는 이제 좀 무식할 때니까, 유튜브도 없을 때니까 어떻게 했냐면 벤치프레스 60kg를 인클라인 벤치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냥 1시간 2시간 계속 했어요. 그냥 몇 세트 했는지도 몰라. 1시간 넘게까지 해본 적이 있어. 2시간까지는 해봤나 안 해본 것 같고, 막 1시간 반 동안 그냥 계속 한 적도 있어. 그냥 그 핸드폰으로 DC 글 하나 읽고 벤치하고, DC 글 하나 읽고 벤치하고, 댓글 하나 달고 벤치하고, 몇 세트 했는지도 몰라. 그냥 진짜 뭐 100세트 가까이 했을 수도 있어. 정확하게 안 세봤어. 그러면 처음에는 60kg니까 제가 그때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120kg로 뭐 그래도 2개 3개는 들 때니까 60kg 같은 걸로, 물론 한번 그 치고 내려온 겁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100kg로 뭐 한 7, 8개 정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80 한번 치고, 그 다음에 60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슴 운동 한 지 한 30분 지난 상태야. 그럼 벤치 60을 세팅해놔. 처음에 들죠. 그만 뭐 15개씩 밀리죠. 막 횟수 딸 치려면 20개도 밀릴 거고, 15개 좀 밀어요. 한 다다음 세트 되면은 한 13개 좀 밀려요. 다다음 세트쯤 되면은 한 10개 밀려요. 다다음 세트쯤 되면은 8, 9개, 8개, 9개, 8개, 9개 이렇게 밀려요. 그렇게 한 1시간 좀 밀다 보면은 한 6개 정도가 돼. 근데 귀신같이 계속 6개가 돼. 그래서 내가 한번 계속 해봤어. 언제까지 6개가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막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한 똑같은 운동 해보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지금 내 가슴이 그 민들레 꽃이라는 느낌으로 살아야 돼. 민들레 꽃이 어때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려요. 손대 그걸 손대 다 망가지게 손도 못 대. 그렇게 하루를 가슴을 하잖아. 그러면은 손도 대지 마, 쳐다도 보지 마, 여기에다가 숨도 쉬지 마. 아껴줘, 사랑해줘. 손도 대지 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근육이. 그래서 제가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조금씩 해서 자주자주도 한번 해보고, 하루 진짜 개같이 조진 다음에 일주일 동안 쉬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막 변형을 주면서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제 약점 부위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번 개같이 하고 푹 쉬게 해주는 게 좋더라고. 근데 이게 대근육이라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소근육이면 좀 자주자주 볼륨을, 그러니까 운동 시간을 좀 짧게 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